크면 클수록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끔은 크면 클수록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자의 사이즈는 약 지름 30cm 정도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피자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피자의 지름이 3000cm면 어떨까요? 30cm짜리 피자보다 100배 이상 더 큰 피자를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로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제가 약 2년쯤 전에 소개해드렸던 신생 AI 반도체 기업 세레브라스는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요, 물리법칙을 초월한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의 뇌를 만드는 애플의 아이폰 13 프로에는 A15 바이오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려 15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작은 칩안에 들어가 있죠. 쉽게 말하면 150억 명이 이 칩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레브라스의 칩에는 몇 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500억 명? 3,000억 명?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발표된 데이터 기준으로 무려 1조 2천억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트랜지스터가 1조 2천억 개 이상 탑재되어 있는 사상 최대의 컴퓨터 칩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냈는가? 바로 3000cm짜리 피자를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세레브라스는요, 현재 반도체 스타트업으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1년 11월 2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했고 현재까지 7억 2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한화로 9,200억 원, 거의 1조에 육박하죠.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유망하다고 평가받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는 네이버에 투자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약 88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퓨리오사는 우리나라에서 VC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반도체 스타트업이지만 세레브라스는 퓨리오사의 약 10배에 달하는 투자를 받은 것이죠. 왜냐? 세레브라스가 만든 괴물은 일반적인 그래픽카드보다 56배나 더 크고 코어는 78배 더 많으며 메모리는 무려 3000배 더 거대합니다. 제 컴퓨터에 메모리가 지금 아마 128GB일 거예요, D램이. 이거에 3000배, 그러니까 약 얼마야? 128 곱하기 3000. 그 정도의 메모리가 된다는 거죠, 거의. 대역폭은 10,000배 이상이고요. 사이즈는 스마트폰, 태블릿만 해요. 그냥 크기만 크게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피자 30m짜리를 만드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 쉽게 생각해 봅시다. 반도체는요, 이 먼지 하나만 들어가고 끝장입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팹에 가보면 사람들이 머리카락 하나 나오지 않게 흰 옷을 입고 있고 들어가기 전에 공기로 먼지를 다 털어냅니다. 자, 여러분이 피자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먼지가 하나만 올라가도 다 버려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30cm짜리 피자랑 30m짜리 피자랑 어떤 게 더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30m짜리 피자죠. 세레브라스는 30m짜리 피자를 먼지 한 톨 올리지 않고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레브라스는 실제 제품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오른쪽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GPU입니다. 54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왼쪽은 세레브라스의 칩입니다. 단위부터가 달라요. 현재 반도체들은 빌리언, 10억 단위인데 세레브라스의 단위는 트릴리언, 조 단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를 예로 들어보죠. 젠슨왕이 발표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그래픽카드 A100입니다. 가격은 약 32,000달러. 엄청난 성능과 사이즈를 자랑하죠. 하지만 세레브라스의 칩은 A100보다 무려 56배는 더 거대하고 코어는 123배 더 많고 메모리는 1000배 다릅니다. 세레브라스는요, 여타의 스타트업과는 다르게 실제 제품도 있고 이 사진처럼 그 증거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수율에 대해서 나온 바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수율이 낮게 나온다면 수익성이 떨어지거든요. 두 번째로 발열 문제입니다. 작은 그래픽카드조차 발열이 엄청나게 심한데 이 발열을 어떤 기술로 잡았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내부적으로도 쿨링을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요, 기술 기업들의 전망을 볼 때 얼마나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성과를 내는지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죄송스럽지만 대한민국 바이오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강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원들이 바이오를 한다고 하면 굶어 죽는다고 하고 대단한 바이오 연구원들은 대체로 미국이라던가 다른 나라로 뜹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 바이오에는 큰 관심은 없어요. 반면 세레브라스는 최근에도 논문들을 발표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요. 그렇다면 세레브라스는 어떻게 이런 거대한 칩을 만든 것일까? 이 그림을 보시면 세레브라스 칩의 구조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가로 12개, 세로 7개의 작은 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칩들은 또 엄청나게 작은 타일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각각의 타일들을 자세히 보면 코어, 쉽게 말해서 뇌가 있습니다. 요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요, 세레브라스는 여러 개의 작은 피자들을 거대한 피자로 합친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피자 한 조각 한 조각은 최고 수준의 이제 실력을 가진 셰프들이 아주 섬세하게 재료들을 조화시켜뒀죠. 그리고 이 세레브라스의 칩들은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칩을 이제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AI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일 거예요. AI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돼요. 즉 일꾼이 최대한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반도체 칩은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나 세레브라스의 칩에는 일꾼이 수조 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레브라스의 칩은 그들의 표현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AI 컴퓨터입니다. 얘네가 만든 AI 컴퓨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디자인도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칩을 일반적인 가정용 컴퓨터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전기차처럼 거대한 전자기기에는 충분히 사용해볼만 합니다. 왜냐면 요즘 차에는 기본적으로 다들 알다시피 자율주행이 들어가는데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이를테면 인간이 운전 중에도 자도될 수준의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요 엄청난 연산이 필요합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도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엄청난 데이터를 받고 또 그거를 처리하는데 거기에 이런 칩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만든 시간 기준으로 지금 5월 중순이거든요. 많은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업계는 가히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 어떤 기업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를 이기기는 어려워 보이죠. 그렇게 느껴지죠. 전 세계에서 그 어떤 기업도 TSMC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퀄컴 같은 그런 기업들을 이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거대 기업만 바라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레브라스라던가 퓨리오사의 주식을 사라고 여러분한테 권유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애초에 여러분이 이 주식을 사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스타트업들이 미친듯이 연구를 하고 있고 기존의 기업들을 위협하는 물건들을 내놓고 결과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레브라스의 대표는 TNW와 인터뷰에서 세레브라스의 거대한 칩이 경쟁자보다 더 낫냐고 볼 수 있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경쟁자는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라든가 인텔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거대 기업들은 같은 거대 기업들보다 작은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창고에서 시작된 스타트업들에게 잡힙니다. 빌 게이츠는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경쟁자는 대기업이 아니라 지금 어느 창고에서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있을 스타트업이다.